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꿈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꿈에 대한 것들 있죠. 꿈을 포기하지 마라. 꿈은 뭐 이루어진다라든지 그런 막연하고 추상하고 달콤한 얘기들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썸네일을 올리는데 썸네일은 제 얼굴이 있잖아요. 근데 방송에는 얼굴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댓글에 방 청소하기 싫어서 그렇게 돼 있다는 댓글이 좀 달렸으면 좋겠는데 안 달리네요. 댓글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무풀입니다, 무풀. 딱 두 분 댓글 달았는데 두 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마치 모르는 척 하면서 저를 위해서 모르는 척 하면서 지인들이 댓글을 달아줬어요. 어쨌든 저는 관심을 먹고 자라는 관심종자니까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썸네일, 그쵸, 썸네일 제 사진 보시면 잘생겼죠. 참 잘생겼죠. 자, 그래도 어릴 때 우리 할머니는 제가 깎아놓은 밤처럼 잘생겼다 그랬어요. 깎아놓은 밤? 어떤 밤이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세요? 꿈이 있으십니까? 꿈 얘기 좀 크게 써야 되겠다, 그렇죠? 꿈이 있습니까? 더 크게 써야지. 자, 꿈이란 얘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죠. 마치 꿈을 포기하면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는 것인 양, 절망인 양,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위기가 많고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도망쳐서 간 곳에 낙원이 없다. 예전에 참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경험을 할 때, 더 젊었을 때 지금보다 저에게 되게 많이 와닿는 말이었어요. 도망쳐서 간 곳에 낙원이 없다. 도망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떡해? 근데 꿈이란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면 어떡해요? 낙원이 없는 건가? 이제 진짜 인생이 그냥 정말 나락으로 빠지는 건가? 어쨌든 이런 생각은 못하고서 그냥 꿈에 대해서 이렇게 달콤하게 생각했던 저에게 어느 날 굉장히 충격적인 대사가 제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스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김우빈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스물. 거기 남자 주인공 3명 있어요. 20살짜리 남자분들 셋이 주인공이거든요. 강하늘 씨도 나오고. 근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원래 만화가가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만화를 그리고 싶었어. 근데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버지도 어릴 때 돌아가셨고 너무 어린 동생들 둘도 자기가 이제 첫째로서 책임을 져야 돼. 뭐 그런 상황이 됐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만화를 그리는 걸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술을 마시다가.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난리가 났죠. 야, 너 미쳤어? 야, 만화 그리고 싶다며 돈 없어? 내가 돈 줄까? 이러면서 모두 흥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만화를 포기한 친구를 비난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술도 취한 좀 달아올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포기한 걸로 니들이 뭐라 하는데, 세상에 김연아, 박태환 같은 사람들만 있어?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와,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정말 하고 싶던 것이 있었고, 그 꿈을 언제나 제가 그 다른 길을 걷더라도 그 꿈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언젠가는 내가 회귀할 거다 이런 생각, 그 꿈으로 다시 회귀할 거다, 회귀 본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근데 이 대사를 듣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포기할 때는 그만큼의 용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쵸? 그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을 그만두는데 포기하는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 고민의 시간까지 부정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것을. 자, 때로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포기예요. 아름다운 포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쵸?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린 자신의 결정이라면 그 결정에 대한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려 노력하는 게 맞겠죠? 저도 사실 최근에 저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뭐 막연하게 중고등학교 때 생긴 게 아니라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제가 기억이란 게 있던 그 나이 때부터 정말로 너무 하고 싶던 일이었어요. 그걸 완전히 포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뭐 몇 개월?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반년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죠. 가난한 재능은 자신을 좀먹는다. 이 가난한이라는 뜻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재능이 가난한 건지 아니면 그거를 뒷받침할 상황이 안 되는 건지, 환경이 안 되는 건지, 그 중에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고민하고 싶지 않지만. 자,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제가 그 꿈을 도전할 때 이룬 게 있나요? 시간은 많이 투자했어요. 정말 중요한 시간에 그걸로 늘 고민하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겼죠. 그렇죠? 정말 투자를 많이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룬 게 없잖아요. 이루지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그 상황에서 남들은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몸부림으로 받겠죠. 그렇죠? 몸부림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한 거는. 제가 그것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간을 쏟았든 간에, 열정을 쏟았든 간에. 그렇죠? 하지만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몸부림이었지만 저는 늘 진지했죠. 그렇죠? 늘 진지하게 도전했고, 도전하던 모든 순간이 진실이었기에 앞으로 제가 제 시간들을 거짓으로 채워야 할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무했어요. 이런 느낌이죠. 열심히 나아갔어요. 열심히 나아간다고 최소한 생각은 했는데, 그리고 매 순간을 새로워하며 살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자리였던 거야. 그걸 내가 발견한 거죠. 그렇죠? 난 그냥 제자리에 있던 거야. 난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룬 게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진전도 없던 거죠. 나 혼자만 열정을 쏟아붓고. 합리화도 시켜보았습니다. 어떻게 합리화했냐고요? 꿈은 언젠가 깨어나게 되어 있는 법이잖아. 누구든 꿈을 조금씩 잃어가면서 어른이 되는 거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다 그런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리화시키는데 그게 너무나 현실적이잖아요. 너무나 현실적인 말들이어서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다가올 아침이 두려웠어요. 내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닌데 무섭다는 혼잣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 거는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꿈을 접기로 결심한 그 다음날 아침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이미 알고 있던 거 아닐까? 사실 나는 이미 누구보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던 건 아닐까? 이렇게 되고 있고 이미 내가 제자리인 거 알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던 거 아닐까? 전부 알고 있는데도 내가 그거를 스스로 인정해버리면 내가 무너져 내릴까봐 억지로 붙잡고 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죽어도 인정하기 싫던 그 부분을 인정하는 순간 절망? 나락? 좌절?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그냥 길에서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하루에만 몇 명의 사람들 스쳐 지나가요. 각자의 사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각자의 사연, 각자의 스토리,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다 그냥 열심히 매일매일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다들 뭔가를 잃고 포기하고 갈등하며 괴로움, 상실감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나만이 아니야. 거기 사람들 전부 다,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아무 고민이 없겠어요? 아무 고민 없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뭐 어릴 때 꿈하고 상관없는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어요? 고민이 없겠어요, 다들? 모두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석연찮은 구성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부 김연아, 손흥민, 박태환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걸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더 강해지는 순간이에요. 때로는 뭔가 석연찮은 사연이 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만한 뭐가 필요할 거예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저도 얼마 전까지 꿈속에 살고 있어서 흥분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릴 적부터 단 한순간도 놓아본 적이 없던 꿈을 놓아버린 지금 제 모습은 제가 지금 무너져 내렸을까요? 아니에요. 전 지금 꿈을 잃어버린 저는 여전히 내가 되기 위해 시간을 보내려 노력합니다. 다들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사는데 저는 내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닐 것처럼 보일 만한 소소한 일상의 시간들도, 심지어 가만히 있는 시간조차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온전한 내가 되기 위한 시간들로 여깁니다. 난 나다. 나는 평생을 나로 산다. 거창한 꿈이 없어도 어릴 적부터 간절했던 그것을 놓아주어도 난 나다. 난 나답게 폼나게 살고 있다. 왜? 나는 나를 긍정하니까. 내가 보내는 나의 모든 순간을 잊지 않을 거니까. 그쵸? 공상뿐인 설레임 같은 것보다 다른 것들이 지금 저에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 설레임으로 세상을 살 나이가 이제는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설레지는 않아요. 이런 얘기들이 설레지는 않는데,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눈을 번쩍 뜨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허전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제 평생 저를 제가 놓고 있지 않았던, 정말 평생을, 제 기억이란 게 있는 어린 시절부터 평생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중심을 놓아버린 순간이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허전한 마음이, 헛헛한 마음, 뭔가 텅 빈 듯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꾸던 꿈은 글을 쓰던 일이었거든요. 그 분야는 드라마 쪽이었어요. 글을 쓰는 쪽이었는데 이야기꾼이 되고 싶던 거죠. 대신에 저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누구든, 구독자가 누구든, 조회수가 몇 명이든, 여러분들의 성별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간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표현하기 힘든 괴로운 상황이 생긴다면 조금은 용기를 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내 주변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
그 만화를 포기했던 그 친구처럼 20 영화에 나오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꿈을 포기하는 용기를 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오히려 정체됨에서 멈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방송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제가 이 마지막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민인데 여러분 되게 소심하게 화이팅! 감사합니다.